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9일 저녁 6시입니다. 이준석 돌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돌풍은 2030 세대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도가 가세를 하고 상당한 보수 세력, 60세 이상의 보수 세력이 또한 추가됨으로써 큰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이런 흐름은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대세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다만 만들어진 대세에 편성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대세를 이준석 씨가 만든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노무현과 이 극좌 운동권 출신의 문헌과 오만이 만들어낸 이 대세는 뭐냐? 이제 제발 대한민국에 맞는 좀 스마트한 사람, 유능한 사람, 개방적인 사람, 당당한 사람 좀 대통령으로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 한번 만나보자 하는 이런 열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준석 씨가 그런 국민들의 희망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요새 언론에서 여야 성향 구분 없이 이준석을 많이 다룹니다. 그것은 이준석을 많이 다뤄야 그 기사가, 그 동영상이 호응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기 있는 사람의 큰 권력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이 상당히 유쾌해요. 오늘 그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갑제 TV에서 다룬 이승만에 대한 동영상에 붙은 70대 소상공인이란 분이 올린 상당히 긴 댓글입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출생의 이준석, 서울에서 초등학교, 한국의 영재들의 서울과학고등, 세계 영재들의 하버드 대학 졸업,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구태정치, 개파정치 청산으로 변화와 개혁을 무섭게 하여 자유민주보수 우파로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진다. 차기는 윤석열 대통령, 차차기는 오세훈 대통령, 차차차기는 이준석 대통령. 가자 대권까지 이준석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북한 평양의 김정은 1984년생, 남한 서울의 이준석 1985년생. 한판 붙어 남북한 통일 위해 손잡고 미래로 나가자. 서울에서 사는 70대 소상공인 올립니다. 이분이 지금 상상력을 자극받은 겁니다. 여기서 이 대목이 상당히 멋지지 않습니까? 차기는 윤석열 대통령, 차차기는 오세훈 대통령, 차차차기는 이준석 대통령, 가자 대권까지 이준석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북한 평양의 김정은 1984년생, 남한 서울의 이준석 1985년생. 한판 붙어 남북한 통일을 위해 손잡고 미래로 나가자. 한판 붙어 남북한 통일은 어떤 통일이냐? 이분이 앞에 이야기한 대로 자유민주 우파의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이겠죠. 그래서 통일된 조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번영하고 강력하고 자주적인 그런 통일을 꿈꾸는 데까지 이분의 상상력이 뻗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70대 소상공인이 이런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소상공인이 아주 장대한 꿈을 그린다. 이런 분이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면은 역사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우리가
앞으로 면밀하게 보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참 관찰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이 이준석 씨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 데는 출마 선언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출마 선언문이 영혼을 흔드는 글이었어요. 이 출마 선언문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목은 두 대목입니다. 하나는 작년 4.15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왔을 때 왜 미래통합당은 입 닫고 있었느냐, 그 비겁함, 그 무사안일함에 침을 뱉는다 식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때 이준석 씨가 거의 혼자서 음모론과 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하나 이 대목이죠. 젊은 세대에게 약속해야 할 것은 개방이고 경쟁입니다. 퍼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 대목입니다. 청년 여성 호남 할당제를 하겠다는 공약에 여의도에 익숙하지 못한 어떤 보편적인 청년과 어떤 보편적인 여성, 어떤 보편적인 호남 출신 인사의 가슴이 뛰겠습니까? 오히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널리 경쟁 선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실력만 있으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정함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시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더 이념 논쟁과 지역구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청년 여성 호남에 대한 특혜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정치인은 없었죠. 흔히 김종인 키즈라고도 불리고, 이준석 씨가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은 대통령 후보와 의논해가지고 김종인 씨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완전히 실언이죠. 그런데 제가 김종인 씨를 비판하는 것은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을 끌고 가가지고 호남에, 광주에 무릎 꿇린 일입니다. 그러면서 호남 봉사기관으로 전락시켰는데, 그러나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호남 할당제 반대다. 청년 여성 호남 특혜를 줘가지고 누구 표를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감동할 사람은 없다. 차라리 공정한 경쟁으로 나아가자 하는 이 이야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준석 씨가 여야 정치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충실하다 이겁니다. 어찌되었든 소상공인이 이렇게 유쾌한 반란의 꿈, 유쾌한 대결의 꿈, 통일된 일국가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한 이준석 씨의 앞날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다만 하나, 지금 이준석과 나경원 이강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준석 씨가 이제부터는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로서 사람의 상처를 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분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정책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격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생깁니다. 인격과 정책을 구분해야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레이건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죄를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라. 뭐 성경 구절인데, 또 우리가 근대 법 정신은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 그 죄를 처벌하는 거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분이 좀 뭐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씨가 그 부분을 서로 섞고 있는 것이 약간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